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이종숙의 톡톡 인문학 이종숙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젊게 살고 계신가요? 요즘 청춘의 나이 기준은 몇 세일까요? 메가더 장군이 한 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는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 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애송한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올만이 78세에 쓴 시라고 하는데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때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오늘 여러분도 청춘으로 살고 계신가요? 조정석이 부르는 아로하 듣고 오겠습니다.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영화도 소개해드리고 또 그 속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보면서 공감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어느새 늘어가는 주름과 확 느껴지는 나이를 마주하게 되면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이를 거꾸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되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과에 가면 피부 시술이 이젠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젊은 청년분들은 물론 나이 지긋하신 남성분들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피부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노인이 매일매일 젊어진다면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시간을 거꾸로 산다면 매일 젊어진다는 건데 엄청 부럽죠? 오늘은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데이비 핀처 감독과 그의 오랜 파트너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주인공 벤자민은 80살 노인의 외모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해가 갈수록 젊어지는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80살의 얼굴에서 점점 젊어지는 다소 환타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세계 1차 대전 종전 직후입니다. 한 시계공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되돌려서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듭니다. 한편 전쟁이 끝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출산 소식에 기뻐하던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포대기 속 아기는 80대 노인의 쭈글쭈글한 얼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이를 낳다 죽은 아내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뒤로하고 아들을 괴물로 여겨 어느 건물 계단에 버리고 가버립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곳은 노인 요양시설이었고 다행히 노인들을 돌보는 퀸이에게 발견되어 거두어지게 되었는데요. 아기를 진료한 의사는 희귀하게 여기며 몸속 장기가 이미 노인처럼 많이 노쇠해져서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퀸이는 아기의 이름을 벤자민으로 지어 부르며 남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특별한 아이로 여깁니다. 게다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양로원의 사람들은 생명 자체를 귀히 여기며 아이를 별 거리낌 없이 예뻐하죠. 자신의 남편과 닮았다며 농담도 하고요. 그래서 버려졌던 벤자민은 퀸이의 정성으로 양로원의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라게 됩니다. 사실 내면은 어리지만 몸은 노쇠한 그는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퀸이의 사랑이 버려졌던 한 생명을 바로 설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정은지가 부릅니다. 하늘바라기 듣겠습니다.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봄이 오네요. 너란 봄,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부네요 봄바람이. 알콩달콩한 사랑을 꿈꾸고 새콤달콤한 그대는 오려나. 또다시 외로운 하루를 만나면 보내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꽃푸른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럽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따뜻한 봄바람이 내 볼을 스치면 얼었던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 사랑일까요? 다시 봄이 오려나 다시 봄이 올까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부네요 봄바람이. 어쩌면 인생 경험도 많고 이해의 폭도 넓은 노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벤자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그는 잘 지내게 되지만 함께하던 분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침대가 비워지는 걸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도 익숙해지게 되고 슬픔에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지만 실제는 어린아이인데 노인의 외모로 살다 보니 마음과 달리 몸의 한계가 종종 찾아옵니다. 벤자민은 아이라서 호기심이 많지만 주름진 외모와 약한 체력이 항상 한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젊은이라는 건 단지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려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 요양원에 있는 분들과 외모는 비슷한데 마음은 달랐던 벤자민. 도전하고 자꾸 시도하고 그런 마음이 곧 젊음이었겠죠. 메가더 장군이 좋아했다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의 한 구절처럼요.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영화 속 벤자민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모습은 노인이었지만 왕성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벤자민은 자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 제목처럼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건데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80대, 이제는 12살이 돼서 60대의 외모를 가지게 된 벤자민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다가옵니다. 데이지라는 소녀를 보고 첫눈에 반하는데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왠지 지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벤자민이 어린아이라는 걸 안다 해도 외모를 보면 편견을 갖게 되기 쉽죠. 할아버지처럼 대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데이지는
벤자민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외모로 실제 나이와 마음은 12살인 벤자민은 자신의 할머니를 보러 오는 데이지를 만나는 주말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통한 두 사람.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데이지를 벤자민은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서 17살이 됐을 때 벤자민은 노인 요양원을 떠나 마이크 선장을 따라 그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가보게 됩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겠습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만 건 너의 하얀 손 위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초록의 슬픈 노래로 내 작은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열일곱 살의 몸과 마음으로 외모는 60대였지만 마음은 젊어서 직업을 갖고 모험을 해보고 싶었던 이유로 집을 떠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러면 짝사랑하던 데이지는 못 보는 거라 무척 아쉬워합니다. 그래도 배를 타고 새로운 세상을 접할 때마다 벤자민은 데이지에게 사진과 함께 그곳을 이야기해주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습니다.
멀리 떨어진 기간이 오래되고 벤자민은 외모가 점점 젊어져 50대의 외모가 됩니다. 그러던 중 벤자민은 엘리자베스라는 중년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는 경험도 하게 되죠. 이렇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도 외모적으로는 점점 젊어지고 있습니다. 벤자민이 이렇게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던 중 당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배의 선장인 마이크는 자신의 배로 미 해군을 도와 일하게 되고요. 갑자기 평범하던 어선이 전쟁터 한가운데 서게 된 거였으니 무척 위험해졌겠죠. 그러다가 불행히도 폭격으로 그 배에서 벤자민을 제외한 모든 선원과 마이크 선장이 죽게 됩니다. 이전에도 요양원에서 살며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을 많이 겪었고 익숙했던 벤자민이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내오던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겪게 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죽음을 마주하는 거죠. 배에서 함께한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상처받은 그는 쉴 곳을 찾아 다시 자신을 키워준 퀸이가 있는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는 숙녀가 된 데이지와 만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비로소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에 담아뒀던 첫사랑, 순수했던 사랑이 해피엔딩이 된 거죠. 마침 데이지와 벤자민이 40대일 때 두 사람의 외모는 드디어 비슷해졌고 잘 어울리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즈음 벤자민의 친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그에게 양로원에 버리게 된 사실을 털어놓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데요. 그 덕분에 벤자민은 40대의 외모와 나이가 일치된 상태로 데이지와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데 드디어 벤자민도 크게 행복해하며 웃는 모습에 보는 저희도 미소 짓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르는 해바라기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부르면 너의 두 눈이 미소 짓고 네 볼에 입 맞추면 수줍어하지. 밤새 전화기를 붙들고 무슨 할 말이 많았는지 끊을 땐 아쉬워 먼저 못 끊지.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까지 바래다 주고 너의 방불빛이 켜지면 그때서야 가는 걸 너는 몰랐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떠나갈까봐 가게 앞에서는 고민만 하지.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비가 내리면 함께 맞아줄 둘도 없는 내 사랑. 세상 어떤 사람, 세상 어떤 말로도 너를 대신 못해. 난 말야 오직 너 하나뿐이야. 너를 사랑해. 해바라기가
내게 말해줄래 좋아한다고 너도 나만큼 하늘 땅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많은 인연 속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둘뿐이야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너무 행복해 너를 사랑 벤자민은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을 떠나보내고 또 배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데이지와 함께할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둘 사이에 나온 딸과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도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데요. 아버지가 그의 앞으로 남겨준 재산 덕분에 외모와 실제 나이가 일치된 40대, 게다가 데이지와 재회하게 되어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가며 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비슷해졌어도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벤자민은 계속 젊어지는 거였거든요. 벤자민은 날마다 젊어지고 반대로 데이지는 점점 노쇠해질 테니까요. 40이라는 나이쯤이 맞아 서로 사랑하다가도 10년이 지나면 벤자민은 30세의 외모가, 데이지는 50세가 되니까요. 벤자민은 사랑스러운 딸이 커나가는 걸 보며 데이지와 두 사람이 외적인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떠나기로 합니다. 생각해보니 점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벤자민의 외모가 자신의 딸보다 더 어려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벤자민은 친아버지에게서 받은 많은 유산을 데이지와 딸을 위해 남겨두고 본인은 별것 없이 다시 떠납니다. 둘이 너무 사랑했는데 벤자민의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되어서 둘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참이 지난 후 데이지는 보호시설에서 연락을 받게 되고 12살의 소년 벤자민을 만나게 됩니다. 외모는 12살이지만 나이는 68세인 거죠. 급기야 그는 점점 더 어려지고 외모는 아이지만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가 돼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데이지는 자신의 실제 나이대로 할머니가 되었죠.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 기억을 잃어가는 벤자민을 데이지는 돌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노인이 된 데이지가 완전히 어려져 갓난아기가 된 채 세상을 떠나는 벤자민을 지켜보는 건데요. 인간은 누구나 나이 먹고 노쇠해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환타지스럽지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나이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모두가 젊음을 갈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만 혼자 거꾸로 젊어진다면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는 것이 이치고 그게 진정한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죽음을 마주하면서 벤자민은 삶이 유한하다는 걸 누구보다 절감했을 겁니다. 여기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카니발이 부르는 그땐 그랬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참 느렸었지 늘 지루했지 시간아 흘러라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땐 그랬지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렸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땀에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참 옛말이라 참 옛말이라 틀린 게 없더군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더군 참 세상이라 참 세상이라 정답이 없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연습이더군 밤새워 뒤척이며 잠 못 들다 훈련소 입수졌나 술잔 나누면서 이제는 남자라 어른이다 다시 시작이다 그땐 그랬지 시린 겨울 맘 졸이던 합격자 발표 날에 부둥켜 안고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다 내 세상이 왔다 그때 그랬지 철없이 뜨거웠던 첫사랑에 쓰였던 기억들도 이젠 안주거리 나는 세상이 무너진다 모두 끝난 거다 그땐 그랬지 며칠 전 한 TV 프로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인즉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꾸만 나이 들어가서 외모적인 나이 들미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담자의 답변은 내가 늙는 만큼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나이 들매 감사하고 순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 들어야 내 아이들이 큰다라고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이 들매에 대한 순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이 들어감을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항상 곁에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가족의 소중함도 또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알게 해주고요. 열심히 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아낌없이 사랑하라.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어쩌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유한함을 알게 됐을 때 내 삶에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영화에선 80년 세월 동안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면서 겉으로 보이는 나이는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에 어떤 제약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특히 벤자민이 노인의 외모이지만 배를 타고 여행을 가던 모습이나 인생의 모험을 떠나던 장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첫 여자였던 그 중년의 여성은
19살에 포기했던 영국 해협 수영횡단을 100발의 노인이 되어서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벤자민에게 자극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다는 걸 벤자민에게서 배운 거겠죠.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 했을 텐데 라고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진짜다 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나이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이 노래처럼 해보세요. 김광석이 부르는 일어나 듣고 오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우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내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기억력도 많이 쇠퇴했고 기력도 떨어져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걸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이는 중요치 않다는 걸 요즘 많은 사례들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KFC 창업주는 65세에 1009번째 닭튀김을 성공해서 창업을 할 수 있었고 누구나 아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북포럼을 함께했던 그림책 작가는 70세 이후 시작한 그림으로 그림책 작가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뒷바라지에 수십 년을 보내다가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다음 다육식물에게 사랑을 주며 허전함을 달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런 식물들에게 예쁜 화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싶어서 70이 넘은 나이에 도서관 그림 동아리 문을 두드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70이 넘은 나이에 집 근처 도서관 그림 동아리에서 선긋기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림책 자서전을 출간했고 벌써 2쇄가 들어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90세가 넘어서 시인에 데뷔한 시바타 도요 할머니나 7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신 모지스 할머니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들에겐 자극이 되시는 분들이죠. 이 외에도 90세 활동 작가분들을 요즘은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시민 작가도 11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80대에도 그림책을 쓰고 책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만의 책을 쓰는 일들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한편 얼마 전 작고하신 송혜 선생님도 93세까지 왕성하게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셨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요즘은 운동으로 또 식이요법으로 영화 속 젊어지는 벤자민의 버금가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다면 이라는 말 대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건 어떨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은지가 부릅니다. 너란 봄 듣겠습니다.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또다시 외로운 계절을 만나고 부네요 바람은. 저 꽃이 너무 예뻐 외롭게 저 커플은 또 마냥 환하게 웃는 거야 너무 서럽게 만드니 왜 아름다운 거야 하필 부러울 게 뭐야 나만 빼고 봄봄봄. 다시 봄이 오려나 봐요. 벚꽃도 지겨운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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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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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부네요.
지면 얼었던 내 맘에도 봄이 올까요? 사랑일까요? 다시 봄이 오려나 다시 봄이 올까요? 벚꽃도 지겨울 만큼 한밤에 깨어나 너무도 싫은데 또 봄이 오네요. 너란 봄 너란 놈 어디 있는 거니? 너란 부네요 봄바람이. 또한 이 영화에는 명대사들이 많은데요.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행운인 거야 라는 말입니다. 요양원의 한 노인은 벼락을 7번이나 맞았습니다. 지붕에서 우편물을 가지러 가면서 들에서 또 소떼를 돌보다가 차를 몰다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7번의 벼락을 맞은 노인은 한쪽 눈은 멀고 잘 듣지도 못해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하려던 말도 자꾸 까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그 노인의 이야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는 계기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명대사는 벤자민이 딸에게 남긴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살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건 없다.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렴. 뭔지 모르게 찡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한한 삶 속에서 그 어떤 삶이건 순간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또 후회하는 사이에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거라면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때는 없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말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오늘 톡톡 인문학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함께 했습니다. 남은 하루 더없이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아이유가 부르는 좋은 날 들으시면서 톡톡 인문학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이종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람 불어볼까 그냥 나